되게 한가한가 봐요. 누가요? 우리 경이 프랑스에 가갖고. 아, 나 할 일이 진짜 없죠. 너무 화가 나는 게 어떻게 된 게 이 경이랑 건이는 밖에만 나가면은 손잡고 옷 갈아입고 쳐돌아다니는 사진이 꼭 나와. 그 일정이 꼭 있어.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 당시 상공회장이었던 두산의 그 박용만 회장이 본인이 페이스북에 썼어요. 힘들어 죽겠다고. 진짜 힘들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 잠도 안 잘 정도로 입술 부르틀 정도로 계속 만나고 다니고 사람 만나고 다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뛰었는데 난 정말 아니 이 정부는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혹시 이것들 국민 세금으로 휴가 간 거 아니야? 여름 휴가? 딱 그거지.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홍보를 위해서 갔다는 자가 네. 병원들 대동하고 매스컴에 노출돼가지고 산책을 했는데 근데 입은 옷꼬라지가 정말 가관인 거예요, 여러분. 천안함 티셔츠 모자. 이게 천안함 관련된 저 46은 천안함에서 희생된 희생자분 숫자고요. 그리고 저거는 1989부터 2000 천안함의 어떤 사용 기간, 사고 나기 전까지의 이력인 겁니다. 저게 플러스 원은 저 구조 작업하다가 말하자면 제3의 부표에서 구조 작업하다가 동그란 원형의 해치문 열고 들어가셨던, 그래서 거기서 사고 나서 유명을 달리하셨던, 실제적으로 우리 잠수함이 아니라 우리 잠수함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나라 잠수함 인형 작업에 동원돼서 돌아가셨던 그분의 손대령님의 그 이름까지 합쳐가지고 저거를 40대 1이라고 저걸 꽂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습니까? 폭침이라고 이제 우리는 정부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알려지고 있는 거는 좌초 이후에 충돌에 의한 일종의 해난 사고를 통해 갖고 일어난 엄청난 우리 군의 인명 손실인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를 뭐 다 떠나서 이 왜 입고 있는 거야? 여기 파리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파리에 가갖고 천안함을 알리면 배를 저렇게 내놓고. 이게 엑스포에 무슨 도움이 되는 거죠? 엑스포 유치에? 아,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엑스포에 많이 오지 마세요. 자, 이런 건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 번밖에 없는 기뢰에 말하자면 그 북한의 어뢰에 의해서 일본 어뢰. 일본 어뢰에 의해서 폭발을 했는데 형광등도 안 깨지는 희한한 일본 어뢰의 에어 뭐라 그랬죠 그때? 뭐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뢰는 터졌는데 바닷물도 끓지 않은 상태에서 배만 똑 부러져서 한쪽만 가라앉았던 그러한 해난 사고를 당한 희한한 일종의 로스웰 같은 거지. 정상적인 과학적인 상황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희한한 사고가 있었던데요. 여러분 와가지고 전시해 놓은 베이스니까 한번 구경 오세요. 뭐 이런 건가? 테마파크 관련돼서 알리는 거야? 근데 이게 저는 그냥 국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파리에서 뭐 외신들이 이거 티셔츠 뭐예요라고 할 외신은 없다고 봅니다. 사실 천안함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우방국이 걸려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군의 어떤 사기와 자책 부분이 있어가지고 늘 보수와 진보 정권 안에서 이 안에서의 진실 공방을 놓고 굉장히 말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천안함 전문가가 딱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분이 신상철 씨고 제가 그 분의 제자인 2대 전문가예요. 네? 아니 진짜야. 신상철 소장이 처음에 이거 관련돼서 그 얘기를 들고 와갖고 저한테 리포팅 자료 한 100장이 넘는 자료를 줬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내용을 이해해서 인터뷰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그때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자료를 보강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국내적인 함 자체 문제가 아니라 국외적인 문제, 러시아라든지 그 당시 조사단이 뽑았던 결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음모론들, 그리고 그 잠수함이 하와이에서 고쳐진 과정이라든지 그 당시 희생자들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에 대한 그 후문까지 굉장히 많은 일설들이 남아있는
내용인 거예요. 지금 뭔가 우리 정부가 자주적인 외교를 하게 되고 미국하고의 어떤 영향력이 변화되게 된다고 치면 이게 또 굉장히 새로운 역사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폭침을 당했던 자침인데 어떤 그 지금 있는 사고를 우리가 피해자인데 피해를 얘기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너 이런 식으로 갖고 이거 자극해갖고 국내에 있는 보수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자극할 요량이면 제가 다음 주에 신상철 소장 모셔가지고 잊혀졌던 천안함에 대한 어떤 천안함 침몰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뷰를 받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무튼 이 말도 안 되는 이 티셔츠를 입었다고 언론들이 잘 써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라고 잘 써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이게 2년 전에 웃돈 주고 샀대요. 하나는 아니 이게 천안함을 입고 천안함 셔츠를 입고 어디 묘역을 간다든지 추모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산책을 입었지. 하는 게 이게 어떻게 칭찬받을 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아니 입직자한테는 되게 그게 웃긴다. 되나 보지. 진짜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렇게 써야 할 것도 제대로 알려야 할 것들도 쓰지 않던 기레기들이 굳이 온갖 걸 다 이렇게 그만큼 국내 정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뭐라도 보수 결집이라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나는 볼 때. 이래서 기레기들이 너무 싫어요. 이래서 언론들이 너무 싫어요. 근데 이런다고 중도층이 움직일 것 같으냐? 그건 아닐 거다. 사람들이 똑똑하다. 이거 다 알 겁니다. 왜 이런 걸 했는지. 그리고 왜 내가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는데 왜 못하게 해? 왜 얘기하지 말래? 왜? 문재인 대통령이 금기의 단어야? 왜?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면 뭐 어떻게 그 되는데? 당시에 총 맞아 죽어?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셨을 때 그 당시는 국짐이 아니었죠. 저쪽 애들이 끈질기게 물어봤어요. 천안함 폭침이냐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안함은 폭침이다. 근데 그거는 우리 정부가 그거를 폭침이라고 주장해야 하는 외교적인 또는 뭔가 그 당시에 상황에 연루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저건 정치의 문제가 아닌데 모든 걸 다 정치의 문제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정치적인 질문을 하면 정치인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정치적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대답하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정무 감각이 없다는 듯. 그럴 거면 권력 의지가 없는데 왜 대통령이 됐냐는 듯.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괴롭혔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 권력 의지 있던 그 어떤 새끼들보다 가장 훌륭하게 대통령 역할을 하신 분이 문재인 가장 대통령입니다. 안보를 강화시킨 분이죠. 그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한 거를 성렬이가 꺼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이슈로 한번 다시 끌어올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거 나중에 대한민국 자주적인 정부 생기면 미국이랑 멱살 잡아야 될 사안인 거예요. 당연하죠. 보상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 당시에 사망했던 46명, 뭐 에어포켓이니 어쩌니 거짓말 해가면서 익사한 46명 전원이 익사하거든요. 어뢰가 터져서 돌아가셨는데 46명 전원이 익사예요. 그 중에 이제 시체 못 찾으신 분들이 한 3분 있기는 하지만 사망자들 시체는 100% 익사입니다. 생존자들한테도 아직까지도 감시가 붙어 있고 제대로 된 증언을 못하게 하고 있고 입막음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사실은 밝혀집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자주적인 외교권과 군사지휘권과 미국이라는 주변 국가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주적 외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천안함은 우리 외교와 우리 국력의 왜소함을 보여주는 가장 부끄러운 실패이자 가장 부끄러운 피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피해를 보고도 우리가 피해자라고 말을 못 하잖아. 가해자를 알고 있는데 가해자한테 말을 못하고 있는 사건 또한 이 천안함이 아닙니까?